한국의 사찰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곳의 침묵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텅 빈 침묵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백 년의 명상과 기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침묵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 한 구석을 침묵의 공간으로 만드세요. 거기는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어떤 소음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과 침묵만 있습니다. 침묵의 실천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외부의 침묵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서적 침묵입니다.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감정이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침묵은 이런 감정들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적 침묵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멈추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적 대화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명상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진정한 통찰이 옵니다. 윤근 만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다라는 중심을 상징합니다.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융은 환자들에게 만다라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그들을 중심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당신의 중심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당신의 진짜 중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쳐도 바다의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찾으면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침묵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했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3초를 기다리세요. 숨을 쉬세요. 그리고 나서 반응하세요. 이 짧은 일시정지가 게임을 바꿉니다. 둘째, 불필요한 설명을 멈추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간결함을 존중할 것입니다. 셋째, 드라마에서 빠지세요. 직장이나 가족 내 갈등과 소문과 정치에 참여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지나가게 놔두세요. 융의 개성화 과정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 더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 더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듣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당신 무의식의 지혜를, 당신 영혼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침묵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붓다는 보리수 아래서 침묵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을 침묵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동굴에서 명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그들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소음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깊은 곳에서 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당신만의 보리수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떠날 수 없다면 내면에서 그 공간을 만드세요. 현대 심리학 연구들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면 그들의 뇌가 실제로 변합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이 강해집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듭니다.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연습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침착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교육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독서와 사색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글을 쓰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침묵의 힘을 이해하면 당신은 권력 역학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회의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종종 가장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말할 때 듣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동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깊은 이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실체로 이끄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공시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말이죠. 그는 우주가 단순히 인과관계로만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의미 있는 연결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그들이 침묵하고 내면으로 들어갈 때 더 많은 공시성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 당신은 이런 미묘한 연결을 놓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봅니다. 당신은 인생의 더 깊은 패턴을 봅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즉시 결정하지 마세요. 하룻밤 자고 나서 결정하세요. 아니면 며칠을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당신의 직관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그것은 훨씬 더 지혜로운 결정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급히 서두르는 것이 힘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의 신호입니다. 강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열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대화는 훨씬 더 생산적일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일 때 한 말은 종종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할 때 한 말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부인하는 당신 자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종종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어떤 점이 당신을 짜증나게 합니까? 이제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예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인정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짜증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침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할 때 당신은 이런 통찰을 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투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끊임없이 외부로 주의를 돌릴 때 당신은 이것을 놓칩니다. 당신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계속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실을 봅니다. 그리고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눈치를 이야기합니다. 분위기를 읽는 능력 말이죠. 이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눈치가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고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들은 미묘한 신호를 캐치합니다. 이것은 침묵에서 오는 또 다른 힘입니다. 당신이 말을 덜 할 때 당신은 더 많이 봅니다. 당신은 더 많이 이해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비즈니스 협상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디에서 양보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엄청난 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듣기에서 옵니다. 관찰에서 옵니다. 침묵에서 옵니다. 서툰 협상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카드를 보여줍니다. 반면 능숙한 협상가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말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정보를 드러냅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경력을 쌓고 가족을 만들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 의미를 찾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종종 위기를 통해 옵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 말이죠. 사람들은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더 깊은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 전환에서 침묵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계속 외부로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이 내면의 부름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고 조용해지고 듣기 시작하면 당신은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우울증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직업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하는 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없어지면 그들은 길을 잃습니다. 반면 내면의 삶을 기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외부 역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침묵 속에서 발견됩니다. 침묵은 또한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산책하면서 그의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베토벤은 혼자 숲을 걸으면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융 자신도 그의 타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가장 깊은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창의성은 소음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에서 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자극받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간을 만들 때 영감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창의적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문제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놓아버리세요. 산책을 하세요. 샤워를 하세요. 명상을 하세요.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을 쉬게 하세요. 그리고 종종 해답이 저절로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이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해답이 의식으로 올라오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샤워 중에 오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이완하고 침묵하는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없이 이기는 기술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이기거나 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옳거나 그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 말이에요. 아니면 회의 시간에 모두가 떠들썩할 때 단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감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해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잘해야 하고 논리를 갖춰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심리 깊은 곳을 탐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대응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을 변호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없이 이기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형태의 힘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반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대꾸해야 하고, 부당한 말을 들으면 해명해야 하고, 오해받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응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리듬에 맞춰 춤추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싸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할 때 사실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가 건드려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이 화가 나는 이유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당신 안의 불안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특히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남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안 되고, 무시당하면 반드시 대응해야 하고,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의 힘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의 힘을 압니다. 그들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도발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관찰합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바로 말없이 이기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불안해집니다. 그들은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더 공격적이 되거나 더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변명하는 이유는 그들의 승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 때 당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존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중심을 찾으면 외부의 소음은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침묵을 나약함으로 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을 회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침묵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에서 나오는 침묵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침묵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기 것인 양 발표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인 반응은 즉시 항의하고 증거를 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관찰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계속 말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아주 차분하게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만 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감정적 반응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전략적 침묵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패턴을 공유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권력과 지배에 대한 원형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감지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가장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장 조용한 사람이 종종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알파는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것을 압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 순간들 중 많은 경우가 당신이 과도하게 반응했던 때일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서 과하게 대응했던 때, 오해를 풀려고 필사적으로 설명했던 때,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과도하게 반응할수록 상대방은 더 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버튼을 찾은 겁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침착하게 반응했던 순간들을 말이죠. 누군가 당신을 공격했지만 당신은 차분하게 있었던 때, 도발을 받았지만 넘어가지 않았던 때를 말입니다. 그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부분 당황했을 겁니다. 혼란스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상한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침묵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를 보면 이런 원칙이 잘 나타납니다. 태권도든 합기도든 진짜 고수는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승리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싸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먼저 반응하면 당신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면 상대방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약점, 두려움, 욕망들 말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화나게 만들 때는 바로 우리의 그림자를 건드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게으르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게으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부지런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을 보면 당신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를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이것이 나를 건드리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당신은 반응적이지 않고 성찰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공격은 사실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까요? 상사가 회의 중에 당신을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일반적인 반응은 방어하거나 변명하거나 나중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다르게 합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듣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또는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비판이 그들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이렇게 반응하면 상사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거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함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강함을 존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당신이 말을 적게 할수록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이 희소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융은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기에 대해 구분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이미지를 투사하고 싶어 합니다. 똑똑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말하고 자랑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진정한 자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당신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존재감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낍니다. 그들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장 조용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람이 종종 방에서 가장 강한 존재감을 가집니다. 실제로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숨을 깊게 쉬세요. 3초를 세세요. 그리고 나서 반응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 3초의 일시정지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체면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체면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체면일까요? 진짜 체면은 내면에서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원칙을 지킬 때, 당신이 당신의 가치관대로 살 때, 그것이 진짜 체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든 비판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오해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말이죠. 때로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제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일이 풀립니다. 이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이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을 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당신에게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독립적이고 완전할 때 당신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조작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방식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충족적일 때, 당신이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가질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 주변에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더 존중합니다. 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쉽게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직장에서 정치 싸움이 벌어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편을 가르고 소문을 퍼뜨리고 동맹을 만듭니다. 약한 사람은 이 모든 것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이 게임에서 빠집니다. 그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말을 아낍니다. 그들은 중립을 지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편도 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성을 깨끗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 투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사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게으르다고 비난할 때 그것은 그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 자신의 이기심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들에 관한 것이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투사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것이 지나가게 놔둘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말이죠. 하늘은 구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저 그곳에 있습니다. 구름이 오고 가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오고 가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이기는 기술의 또 다른 측면은 전략적 모호함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포커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플레이어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들의 카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카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 사람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이런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위자연, 즉 억지로 하지 않음의 지혜 말입니다. 가장 강한 힘은 강제하지 않는 힘입니다. 물을 보세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습니다. 물은 싸우지 않지만 모든 장애물을 우회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곳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힘의 원칙입니다. 당신이 강제하지 않을 때, 당신이 밀어붙이지 않을 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누군가 회의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판합니다. 약한 반응은 즉시 방어하고 더 많은 근거를 대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반응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방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자신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강함의 신호입니다. 융은 자기 실현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고독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덜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승인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덜 의존할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침묵의 힘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에너지 보존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어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할 때 말이죠. 이런 종류의 말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을 아낄 때 당신은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더 중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에, 당신의 성장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관계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들은 싸우고 설명하고 요구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많은 것이 말없이 이해됩니다. 파트너들은 서로를 압니다. 그들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편안합니다. 이것은 깊은 연결의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연결은 노력 없이 흐릅니다. 융은 또한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관은 말 없는 알미입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은 종종 당신이 조용할 때 더 잘 작동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할 때 당신은 직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듣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깊은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것이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보다 더 정확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든 의견을 듣고 모든 옵션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최고의 결정은 종종 당신의 직관에서 옵니다. 그 느낌, 그 내면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듣기 위해서는 당신이 조용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명상이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진짜 자아와 연결됩니다. 말없이 이기는 것은 또한 선택적 참여를 의미합니다. 모든 전투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드라마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에만 참여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게 놔둡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반응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면 당신이 참여하는 것에서 당신은 강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집단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모두와 잘 지내야 하고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짜 힘은 갈등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에 말려들지 않을 때 당신은 명확함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평화를 잃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념 중 하나는 원형입니다. 모든 문화에 걸쳐 반복되는 심리적 패턴들 말이죠. 그 중 하나가 현명한 노인의 원형입니다. 현명한 노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합니다. 그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무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덜 말함으로써 옵니다.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24시간을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반응하지 마세요. 이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대부분의 경우 24시간 후에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대응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훨씬 더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간단한 규칙이 당신의 많은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또한 신비감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에 끌립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하면 당신은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을 아끼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리더십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리더들은 종종 말을 적게 합니다. 그들은 듣습니다.
그들은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모두가 듣습니다. 반면 약한 리더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 약해 보입니다. 융은 또한 보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이 무시하는 것을 보상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너무 공격적이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균형 잡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너무 수동적이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균형 잡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외부에서 너무 많이 말하고 행동하면 당신의 내면은 고갈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외부에서 침묵을 지키고 에너지를 보존하면 당신의 내면은 풍부해집니다. 이것이 내적 힘의 원천입니다. 한국의 선비 정신을 보면 이런 원칙이 잘 나타납니다. 선비는 과묵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격이 말보다 더 크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당신이 말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조용합니다. 말없이 이기는 기술의 마지막 측면은 감정적 독립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독립적일 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찾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당신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입니다. 융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세상의 자신을 증명하려고 보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라고,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면 외부의 모든 것이 덜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이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침묵을 지켜서 감사했던 순간들도 생각해 보세요.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덜 할수록 일반적으로 결과가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빠질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자기 사랑의 형태입니다. 당신이 모든 비판에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나는 가치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이 외부의 검증 없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침묵의 전략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침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침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겁이 나서 자신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죠. 이것은 약한 침묵입니다. 하지만 힘에서 나오는 침묵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외부에서 보면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내부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차이를 느낍니다. 윤근 에너지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향적 에너지와 내향적 에너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향적 에너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참여합니다. 하지만 내향적 에너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면으로 향하는 에너지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 인식, 자기 이해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내향적 에너지를 기를수록 당신의 외향적 행동은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전화도 끄고 음악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생각을 관찰하세요. 감정을 관찰하세요.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침묵을 즐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을 재충전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당신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융의 개념 중에 능동적 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감정,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과 대화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자기 치유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무의식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로 주의를 돌릴 때 우리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고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은 대부분 과묵했습니다. 세종대왕을 보세요. 그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듣고 꼭 필요할 때만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화려한 연설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깊은 생각과 전략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당신의 동료가 회의에서 당신을 비난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쳐다봅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약한 사람은 즉시 방어합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증거를 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눈을 마주칩니다. 침착하게 호흡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방 안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착함에 감탄합니다. 비난했던 사람은 오히려 과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가질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만드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끼어들 때 화내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알겠다고 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주목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일을 하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당신의 성격이 됩니다. 융은 또한 집합적 무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 패턴은 모든 문화에서 반복됩니다. 그중 하나가 존경의 패턴입니다. 모든 문화에서 사람들은 침착하고 과묵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면의 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끄럽고 공격적인 사람은 불안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깊은 심리 구조에 새겨진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갈등은 과도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계속 설교하고 자식은 반항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덜 말하고 더 많이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만약 자식이 변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증명한다면 어떨까요?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종종 거리를 만들지만 침묵은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서 이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커플들을 연구하면 그들이 많이 말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편안합니다. 그들은 매 순간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깊은 신뢰의 신호입니다. 반면 문제가 있는 커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들은 설명하고 변명하고 비난하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 말들이 실제로는 더 큰 거리를 만듭니다. 침묵의 힘을 이해하는 또 다른 측면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아는 것입니다. 융근 시간에 대한 민감성, 즉 카이로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계적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적절한 순간,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카이로스를 압니다. 그들은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릴지 압니다. 그들은 모든 순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의 한마디는 천마디보다 강력합니다. 정치나 사업에서 이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협상가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습니다. 그들은 관찰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그들은 핵심을 찌릅니다. 반면 서툰 협상가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침묵은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빠른 반응, 빠른 결정, 빠른 실행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느린 것이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즉시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신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최종 결정이나 행동은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깊은 성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근 변환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금술의 은유를 사용해서 말이죠. 납을 금으로 변환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종종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신을 성찰할 때,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변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의 소음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해본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일상생활로 확장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관찰자의 위치에서 당신은 훨씬 더 명확하게 봅니다. 당신은 패턴을 봅니다. 당신은 동기를 봅니다. 당신은 진실을 봅니다. 직장에서 정치적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두 팀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편을 가르라는 압력을 느낍니다. 약한 사람은 이 압력에 굴복합니다. 그들은 한 편을 선택하고 다른 편을 비난하고 갈등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중립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양쪽의 말을 듣지만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누가 가장 강한 위치에 있을까요? 중립을 지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편도 적으로 만들지 않았고 그들의 평판은 깨끗하고 그들은 갈등의 에너지 손실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윤근 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촉발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런 관점은 모든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바꿉니다. 실제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의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를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상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불공평하다. 등등. 하지만 다른 접근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이것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가? 거절에 대한 나의 두려움인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인가? 완벽해야 한다는 나의 압박인가? 이렇게 자문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침묵의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말할 때 당신은 모든 공간을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숨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옵니다. 융근 말년에 볼링겐에 있는 자신의 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현대 문명의 소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돌을 깎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 침묵의 시간이 그에게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깊은 자아와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볼링겐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침묵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뉴스, 이메일 메시지. 우리는 잠시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로 전화를 보지 마세요. 10분이라도 그냥 앉아 있으세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한국의 사찰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곳의 침묵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텅 빈 침묵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백 년의 명상과 기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침묵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 한 구석을 침묵의 공간으로 만드세요. 거기는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어떤 소음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과 침묵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없이 이기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강할 때 당신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충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찾으세요. 당신의 침묵 속에서 힘을 찾으세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